네. 자, 그러면 증시가 시작을 했고요. 바로 염승환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빨리 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하고 있군요. 네, 빨갛습니다. 네, 지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4.6포인트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0.19% 올라서 지금 이제 2,420포인트 회복이 좀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올라서 0.37% 상승률이고요. 82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770개 정도가 올랐고 하락은 550개 정도 되고요. 코스피도 상승이 더 많습니다. 435개, 하락이 300개 정도 돼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에 좋은 출발을 좀 보였고요. 일단 오늘 근데 반도체는 조금 출발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네.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5%. 그러나 이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3.6% 정도 강세로 또 좋은 출발을 좀 오늘 LNF 지금 8.5% 올랐어요. 네, 아마 그 애리조나 이제 증설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때문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3% 정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LG 납품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좀 좋은 그 양극재. 테슬라 공장 짓는 거 그거죠? 네, 테슬라 그 배터리 테슬라로 공장. 유력한 게 그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 출발했고 LG화학도 역시 2.6%, 또 포스코홀딩스도 2.9%. 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LG화학 그룹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은 좋은 출발 보여줬고, 저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시총 4위로 밀렸습니다. 네, 2차 전지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LNF까지 2차 전지가 딱 1, 2, 3위 차지하고. 2차 전지가. 또 이제 서정진 회장님 돌아오셨으니까 또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좀 그 형님들은 좀 빠지는데 그래도 중소형주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미 반도체가 지난주에 급등했는데 오늘도 좀 급등이고요. 5% 이상 급등했고 DB하이텍도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올랐는데 오늘도 4%. 그래서 반도체 약간 중소형주들도 좀 강세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OCI가 마이너스 2% 정도, 태양광 업체들 좀 빠지고 있고요. CS 윈드도 마이너스 1%, 태양광 풍력은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고, 기아가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을 했고, CJ 제일제당이 마이너스 1%, 네이버가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료, 자동차 업종, 인터넷 관련주들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만 어쨌든 지수가 강한 건 좀 2차 전지가 워낙 지금 뭐 독보적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힘으로 오늘 코스피가 강세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LNF가 9% 정도 올랐고 첨보가 플러스 5% 정도 지금 상승세를. 나노신소재도 한 7% 가까이 올랐네요. 지금 2차 전지가 다 강한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한 4% 정도 강세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주 중에서 삼천당 제약이 13%나 오늘 주가 좀 올랐는데, 아마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게 임상 3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13% 정도. 결과 발표한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지금 네네. 투자 투자 판단 주요 그 경영 사항이 나오긴 나왔어요. 임상 그래요? 3상 결과가 제가 알기로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했는데 좀 긍정적인 지표가 좀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삼천단 제약이 이 2차 전지가 거의 독주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바이오 중에서 좀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조금 다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3% 정도 빠졌고요. 메지온이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주요 제약주들은 좀 오늘 출발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마이너스 2%, 하나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1%, 반도체 코스닥의 좀 중소형주들도 약간은 밀리는 기업들이 있고, SM이 지금 마이너스 2%인데 결국 하이브가 뭐 이번에 공개 매수 신청을 한다고 해서 예. 아마 이제 매물이 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펄어비스도 마이너스 2.7% 정도 빠졌는데 금요일 날 상당히 좋았거든요, 펄어비스가.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또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냥 공통되게 그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그걸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급등했고 LG엔솔 그 서플라이 체인들이 그냥 다 올랐네요. 네, 다 포캠이나 뭐 LNF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요. 1% 정도 올랐고 LNF가 이제 10%니까 네. 에코프로 BM은 SK랑 삼성향이기 때문에 아이고 LNF도 10% 올랐고. 네. 아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향 아니 그 LG 쪽이 확실히 강하고 제약바이오에서 3천당 제약이 좀 호재로 올라가고. 여기가 그 안구건조증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네요. 안약 관련된 걸 많이 네, 원래 하시네. 그쪽으로 유명해. 급 관심을 네. 보이시는. 지금 제 제품 찾아보고 있는데 안약이 엄청 많네. 네, 원래 그쪽이 좀 아 그래요?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삼천당 제약. 관심 종목으로 왜 내가 보셔야 이거 안- 되겠네. 아, 근데 근데 작년에 주가가 되게 좀 안 좋았어요. 아, 작년에. 그래요? 예, 한 2년 내내 빠지다가 안구건조증 치료 뭐 이런 거 하는 제약사들은 제가 막 많이 사주거든요. 아, 제 어떤 아픔이 녹아 있는. 네. 그래서 그 HLB 테라피틱스 과거 9 G3BNT 네, 제가 또좀 사드렸었죠. 네. 네. 정말 괴멸 수준입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눈물 치료하나? 안구 건조, 아니 그 안구 건조를 야 여기서 그 멘트 나올 줄 몰랐네요. 그런 식으로 치료는 안 되지요. 네,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웃기에는 좀 눈물이 날 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네요. 아유, 얘기 듣고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안 좋죠. 대부분 좀 네. 좋은 상황들은 아닌데.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박 기사님도 잠깐 박병창 기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 약간 감사 보고서 시즌이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원래 또 이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아니, 돈을 벌기가 어렵죠. 네, 당연히. 네. 임상 그러다 중이라.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그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한 게 아닌가 네. 싶으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뭐 삼천당 지역이 좋은 또 이렇게 뭐 내용을 좀 알려줬으니까 네. 이게 좀 기폭제가 좀 돼서 바이오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그 외국인들은 오늘 일단 11억 정도 순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그 전기전자, 화학주 중심으로 좀 산다는 건 아마 2차전지 소재 쪽 아마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반면에 오늘 인터넷 게임, 금융주, 제약바이오 쪽은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86억 샀는데요. 오늘 철강주하고 비금속 광물, 화학주 위주로 좀 사고 있고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 뭐 기계 업종은 일부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뭐 개인 외국인 모두 다 뭐 기관까지 해서 그러니까 순매매 규모가 좀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뭐 100억대가 넘질 않으니까 그래서 시장을 조금 이제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섹터나 업종 쪽으로는 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LG향 기업들의 주가가 초강세를 오전에 좀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대부분 2차 전지 쪽이고요. 그 외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 파운드리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비메모리 얘기라서 그런가 이게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좀 그죠. 금요일 날도 예, 셌는데 파운드, 예. 오늘도 한 2.5% 정도 오르네요. 확실히 이렇게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소부장 기업들도 보면.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대표주가 삼성전자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DB하이텍이 오르고 DB하이텍은 물적 분할 이슈 있어가지고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네. 이게 좀 저도 놀랬던 게 첫날 그 물적 분할한 날은 주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다시 다 빠져가지고 좀 우려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뭐 물적 분할 이슈보다는 아마 반도체 업황 기대감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도 그래도 조금 그 긍정적인 흐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철강주는 아마 이제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좀 강한 게 아닌가. 업종 전체로는 좀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니켈 관련주들도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만 좀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고요. 원전주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또 미국의 빅테크는 상당히 좋은데 한국의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도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게임, 인터넷 관련주, 웹툰 관련주, 컨텐츠주, 헬스케어
이쪽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모두 다 좀 지지부진한 그 그런 소프트한 모습. 쪽이 조금 약하고 약간 좀 무겁고 그런 예. 친구들이 좀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는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빅테크가 강한데, 근데 미국의 빅테크 역할을 우리 한국은 2차 전지가 하는 것 같아요. 아 2차 전지가 이제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성장성. 예. 그래서 이게 옛날 같으면은 사실 이런 이제 인터넷이 원래 보통 따라가는데 그쵸.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아. 반대로 간다는 건 이제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네.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 그쪽이 여전히 강한 흐름이 이제 오늘 오전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연장 분위기. 그 AI 로봇 요런 네. 쪽은 요새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AI 요즘엔 로봇. 조금 이제 아, 그래요. 예. 환율은 뭐 그래도 조금 떨어져서 괜찮네요. 네,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 네. 자, 그러면 리포트 좀 보면서. 네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리포트는 이제 그 반도체 그 담당하시는 분이죠.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님. 예. 예.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23년에 아마 저점 찍고 반등할 거라는 이제 자료가 나온 것 같고요. 전공정 장비 투자가 사실 작년이 많았어요. 980억 달러인데 올해는 760억 달러로 한 20% 감소. 다만 내년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항상 이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아마 증가할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미국이 수출 통제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글로벌 반도체 전공정 장비 지출액인데 확실히 이제 작년이 좋았고요. 그러네요. 올해 감소, 이제 내년에 회복. 근데 22년만큼의 성장은 아직은 조금 나오기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한다라는 그런 분석인 것 같고, 대만 기업들 중에 이제 나냐라는 디램 업체가 3분기부터 그래도 메모리 가격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기업들은 일단 하반기부터는 업황 바닥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요 PC 업체들도 세트 재고 재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와서 결국에 지금 이게 맞다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 건 타당하겠죠. 사실 이 내용들이 맞다면. 그래서 하반기 돼봐야 좀 알겠지만 일단 대만 쪽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반도체 주식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제 살아날 것 같다는 얘기를 정말 안 좋을 때 해야 되니까. 좀 어렵죠. 예. 예. 그리고 확인되면 또 이미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참 참 그래서 되게 좀 이게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누구도- 고통스러운 투자인 네. 것 같아요. 반도체 투자는. 그러니까 남이 그러니까 다 안 좋다 망한다 할 때 투자해야 이게 큰 성과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다 확인하고 너무 편할 때 사면 또 성과가 안 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작년에는 실적이 물론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도 나왔지만 그래도 작년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 지난해 주가가 되게 안 좋았던 건 사실 올해 실적 안 좋은 걸 미리 좀 선반영했다. 음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미국에선 7월 금리 인하 얘기도 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올라간 상태고, 이게 또 챗 GPT 인공지능 테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내년 이렇게 본다면 지금 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견 이런 기대감들을 선반영하는 것 같고요. 또 지난주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정말 엄청 강하게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은 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실적 기대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이승우 센터장님은 올해 반도체 실적은 기대하면 안 된다. 일단 재고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 보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업황의 이제 터닝이죠. 그걸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산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재고는 조금씩은 좀 완만하게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게 전망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는 같아요. 읽어보면 예. 업황은 최악인데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의견은 좀 주식은 좀 비중을 늘리자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중 늘리자라고 말하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이 항상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게 안 좋은 걸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예, 다음 그리고 리포트는 이제, 어떤 게 그리고 있나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쪽인데 NH투자증권의 정지훈 연구원님이 아마 새로 쓰신 것 같아요. 화장품 이쪽 이제 신규로 그
이번에 좀 보고서 쓰신 것 같고 비중 확대로 좀 제시를 했고요. 요새 뭐 화장품주들이 좀 차별화는 심한데 어쨌든 이제 22년도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영업이익이 43%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되게 안 좋았는데 올해는 반대로 33% 정도 증가할 것 같고 특히 직수출이죠. 이제 수출하는 물량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 같고 내수, 면세 이런 순으로 올해 좀 채널별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이게 화장품주들이 옛날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4, 15년도에 주도주였잖아요. 당시에는 중국 소비 때문에 그 후로 사드, 뭐 한알령, 단체 관광객 이제 금지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이제 조금 회복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좀 주가 하락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아마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화장품 생각할 땐 중국만 많이들 얘기하는데 중국도 중국인데 이제는 좀 4개국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합산해서 수출액을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예. 2015년도 비중이 18%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27%까지 늘어났대요. 전체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국 매출 대비해서 이 4개를 합산을 내봤더니 올해 50%까지. 그러니까 중국 매출의 50%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100이면 예. 이 4개 나라에 수출하는 물량이 반 정도 차지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얼마나 성장하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그래서 또 올해 직수출이 면세 판매액의 72%나 된다고 하니까 직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지도 올해 좀 화장품 보실 때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면세도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면세점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면세도 아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올해 2월달 보시면 여전히 중국은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지만 홍콩, 미국, 일본, 대만, 태국이 정말 압도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출 데이터를 중국과 이렇게 좀 세분화해가지고 볼 필요는 있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아마 이제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새 올리브영이 정말 매출이 잘 나오잖아요. 예, 잘 올리브 나와요? 요새 핫합니다. 뭐 거기가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가셔가지고 워낙에 이제 많은 화장품들을 거기 팔다 보니까 브랜드가 인디 브랜드라 가지고 되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시대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비의 주축이 좀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또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오는 용어가 ODM이 아니라 이제 OBM이래요. 예. 브랜드까지 제조업체들이 브랜드까지 아예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마케팅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예. 진짜 이제 다 해주고 아 그래요? 우리 3% 화장품 하나 만들까요? 아 그럼 그냥 만들어주고 네, 그냥 예. 브랜드까지 다 해가지고 브랜드를 뭘로 할지 알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해주는 브랜드 거예요. 컨셉도 다시 잡아주는 네, 거죠. 다 잡아주는 거죠. 자기랑 팔지. 아 파는 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아 그래요? 파는 예. 건 나는 이제 여기는 제조만 해주는데 OBM. OBM까지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OEM, ODM 업체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국내 내수 시장에서 이게 브랜드 회사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올리브영만 가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ODM 회사들의 성장이 좀 장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화장품 자기가 만들어서 팔잖아요. 아. 근데 그게 사실 OBM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고 네, 이제 그거를 자기가 마케팅만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음악 같은 한류 콘텐츠가 사실 중동에서도 요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뭐 중국이나 미국, 일본 쪽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쪽에서 벗어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까지 생산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가려면 할랄이라 그래서 화장품 인증 받아야 되는데 그쵸. 그런 거 통해서 K뷰티 인지도가 좀 올라가니까 점점 이제 ODM사들의 이 매출 그 수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화장품 판매 채널 변화 스토리인데 얼마 전만 해도 원 브랜드 숍이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한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원 브랜드 숍이 이제 많이 약해지고 H&B 스토어 여기가 이제 올리브영이거든요. 이쪽 오프라인은 올리브영이 지금 많이 좀 독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전자상거래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특징이 중간 유통업체가 없어요. 없고 이제 브랜드사와 소비자가 직접 이제 컨택을 하는 거죠. 저 H&B 스토어를 통해서. 네네. 근데 좀 아이러니했던 게 최근에 CJ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CJ.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올리브영이 워낙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그런다.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자회사 상장하려 그러는 자회사 주가 오르면은
안 지주사가 좋았- 오히려 예, 디스카운트를 안 좋았죠. 받았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 그 올리브영이 좀 잘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CJ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조금 기존의 시장에서 통용되던 상식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긴 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화장품 관련해서도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리 좀 해드리면 이제 요런 그 보시면 이제 그림도 뭐 정말 이게 다양할 정도로 옛날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대형 브랜드 위주로 많이들 하셨는데 이 중에 아는 브랜드 몇 개 있으십니까?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게 올리브영에서 이제 저 판매하는 브랜드 이름이 저게? 네 브랜드 브랜드명 이누이, 야누이? 스킨푸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킨푸드 알죠? 네. 마녀 클리오 공장? 마녀공장은 아마 올해 아마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마녀 공장 IPO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오도 뭐죠? 롱 포맨? 아, 뭐 투쿨포 투콜포 뭐 무슨 스쿨이라고요? 투쿨포스쿨 투쿨포스쿨이 뭐야? 클리오 알죠? 클리오는 클리오는 알죠. 유명하죠. 예. 일리윤 봤습니다. 일리윤? 예. 윤 일리씨? 일리윤이 뭐? 잔헨윤 뭐 잔이윤 뭐 그런 건가요? 일리윤? 아씨 모르 한 두세 개 안 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랜드가 이만큼 이제 파편화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파편화되니까. ODM 회사들한테는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저거를 최종 단으로 판매하는 H&B 네, H&B, 스토어가 좋고. 올리브영이 예. 이런 걸 판매를 하니까. 음흠.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가 생겼다는 거를 좀 화장품 혹시 이제 주주분들은 옛날에 중국만 보고 이런 큰 회사만 보고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좀 트렌드 변화가 좀 생겼다. 거기에 맞게 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은 일단 이제 2개 분기 정도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실적 검증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ODM 업체인 한국콜마를 일단 탑픽으로 꼽아줬으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 살펴봤고요. 아, 오늘 근데 저 잠시 후에 그 SML 나오시는 분이 예. 아주 흥미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들 그 리딩방 문자 한두 번씩은 받아보셨을 텐데 정부님 자주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예. 되게 친합니다. 자주 보내주세요. 제가 답을 잘 안 보내긴 하는데. 그 사칭 문자가 엄청 많죠. 예, 예. 아마 건프로님 이름으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이름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아. 워낙 못 맞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리딩방 그냥 뭐 에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만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실제 그 리딩방의 수익 구조와 리딩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원리 작동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이 오늘 나오십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야 거기가 뭐 잘 안 돼 뭐 이런 얘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지마가 아니고. 네, 하지마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 스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오늘 저희한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업계 비밀 아닙니까? 업계 비밀인데 이제 거기 오늘 나나치 까발려지는 거죠. 아. 네. 오늘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저 퇴근하면 안 됩니까? 어딜 69시간 중에 지금 2시간 하신 것 같은데. 무서워서. 자, 그러면 하여튼 그건 잠시 후에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리포트 2개 봤고요. 그다음에 일정만 보고 일정 좀 마무리. 볼까요? 네. 이번 주 이제 일정은 이제 아직 날짜는 미정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결국 배터리 보조금 규정 그게 그쵸. 어떻게 결론이 날 거냐, 배터리 보조금에 상한선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양극재나 음극재 규정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한번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고 내일은 셀트리온 주주총회가 열려요. 그래서 아마 서정진 회장이 경영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중국의 3월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있고 미국의 물가, 유럽의 소비자 물가 이렇게 발표되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인적 분할로 거래 정지 상태거든요. 근데 3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되니까 주주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라이브는 이 정도로 네.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잠시 후에 또 SML 그 리딩방 리딩방이 싫대. 코드명 코드님이 나오십니다. 코드님이 나오십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그럼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다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